자, 여러분, 이제 샴푸 이론 및 실기 수업 시간 벌써 14주 차다 보니까 계속적인 반복이죠. 자, 여러분들도 어찌됐든 우리가 실습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도 이미 반복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론에 대한 반복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저희도 지금 진도는 이미 저녁에 다 나갔는데 여러분들께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는 하지만 또 커리큘럼의 한계상 더 많이 나갈 수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샴푸 이론 및 실기 시간에 제가 이제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 뭐였죠 그게? 염색하신 고객님을 샴푸하기 전 단계 해드리는 서비스인 거죠. 자,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에 대해서 사실상 인지를 못 하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갑자기 화면이 자기 알아서 돌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분들이 모르는 게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적인 교육을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시다시피 이렇게 염색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다양해지고 이랬던 게 불과 5년 이내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염색 침체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굳이 염색을 하지 않고 자연 갈색을 유지하는, 그리고 그냥 색치도 어둡게만 하는 그냥 그런 자연색이 거의 지난 15년 10년이 거의 그랬기 때문에 염색이 사실 활발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굳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엔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나 뭐 살롱 나가서 가서 근무를 하는데 드라이 에멀전이나 워터 에멀전을 그냥 무시하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분들은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을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 괜히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샴푸할 때 그걸 응용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디자이너 되시기 전 단계에서는 샴푸를 하게 되고 그 염색을 바르는 것부터 마무리 씻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담당하시게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다가 잘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만약에 뭐 마네킹에다 해도 되고 아니면 주변 친구를 통해서 해봐도 되겠지만, 만약에 절반을 똑같이 염색약을 도포하고요, 한쪽은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 하지 않은 상태 막바로 샴푸가 들어가고 한쪽은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을 하고 샴푸가 들어갔을 때 그게 윤기감이라던가 색감이라던가 지속력이라던가 이런 걸 한번 보시면, 그거를 연구를 해보시면 아마 차이를 훨씬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염색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워터 에멀전은 또 어떻게 하시지만 드라이 에멀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다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염색,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 들어가기 전에 모발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확인사살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모발 생리학에서 우리가 pH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모발은 피부와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두피도 피부도 우리가 얼굴 피부, 몸의 피부 다 pH는 4.5에서 5.5, 요 정도 약산성을 우리가 가장 적합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약산성이 깨졌을 때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바이러스나 뭐 안 좋은 것들이, 이물질 같은 것들이 피부로 침투하기가 너무 용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피부, 두피, 모발에
pH도를 맞춰주는 것이 가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펌제 같은 경우는 알칼리, 저알칼리 10에서 11 정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발 큐티클을 열어주고 그 안에 측쇄결합을 바꿔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알칼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펌제도 그렇게 모발의 구조를 바꿔야 변형시켜야 되기 때문에 알칼리 쪽이고, 우리가 염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큐티클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깨거나 없애거나 색깔을 바꿔주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거기에다 멜라닌 색소를 변형시켜서 넣어주려면 당연히 이게 큐티클을 열어주는 작업, 그리고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알칼리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죠. 그래서 모발이 이렇게 염색제라던가 펌제, 탈색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알칼리 쪽으로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손상은 너무나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펌제에도 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산화수소 내지는 브롬산 나트륨이라는 게 다시 pH도를 약산성 쪽으로 끌어와 줄 수 있는 그런 약산성의 제제들이 많고요. 그리고 염색제에서도, 염색제는 일제 이제가 같이 믹스가 돼서 이제 모발에 발라지고, 그런 다음에 작용을 하고 40분 이내에 우리가 이제 드라이멀전, 샴푸, 워터이멀전을 마치고 40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샴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염색제 1, 2제는 이미 약알칼리 내지는 알칼리인데 이 pH도를 다시 약산성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샴푸를 하고 난 뒤에 쓰는 컨디셔너 내지는 헤어 마스크, 이런 것들로 pH도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복원시켜 줘야지만 모발의 손상도가 급격히 많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탈색제도 마찬가지예요. 탈색제도 뭐 그 과산화수소의 퍼센테이지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6%를 쓴다 했죠. 근데 외국에서는 뭐 9%도 쓰고 심지어는 12%도 씁니다. 그렇게 강한 애들을 쓰는데, 그랬을 때 다시 pH도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어떤 후 성분들을 꼭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 생리 중에서도 이 pH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어디에 속해지는지를 조금 한번 봐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염색이란 자연 모발에 인공색소를 착색시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미 염색된 모발에 인공색소를 착색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염색된 모발에 다시 색소를 넣을 때는요, 같은 레벨보다 어두운 색깔만 가능해요. 같은 색깔에서 이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연갈색이 들어가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나는 밝게 가고 싶어. 그래서 탈색 없이 갑자기 밝은 갈색을 넣는다고 해서 밝은 갈색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더더욱더 염색에 관련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미 염색된 모발에 인공색소를 착색시킬 때 같은 레벨, 톤온 톤이라고 하고요, 내지는 톤다운, 어둡게 갈 때만 가능해요, 이게. 자, 그리고 미리 탈색한 모발에 인공색소를 착색시키는 거, 이 세 가지를 두고 염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 염색 종류 중에서 일시적인 연모제가 있었고요, 반영구적 연모제가 있었고, 영구 연모제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일시적 연모제라고 하는 거는 저기 써 있는 그대로 1회 샴푸로 사라지거나 칼라 헤어스프레이, 칼라 파우더, 헤어 마스카라. 헤어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으나 패션업계에서 가장 히트였던
그리고 가장 유명하셨던 앙드레 김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아마 헤어 마스카라를 쓰셨을 거예요. 이분 덕분에 헤어 마스카라 개발됐을 수도 있고요. 원래 그 까만색 완전 새까만 머리로 염색을 하시지만 머리 앞머리 쪽에 고정을 하실 때 헤어 마스카라가 아닌 일반 검정 마스카라로 홀딩을 하시는 걸 맨 처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바르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을 착안해서 헤어 마스카라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새치머리가 많이 치고 올라오는 분들은 거의 2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뿌리 염색을 하지만 그거 매번 조금 올라올 때마다 하긴 너무 어렵다 보니 일시적으로라도 바깥에 외출을 하실 때 헤어 마스카라나 이런 컬러 파우더를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샴푸 한 번에 다 없어진다는 거죠. 일시적 연모제는 말 그대로 모표피층에 그냥 감싸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흡착을 해서 모표피에 이렇게 얹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색깔을 바꿔야 되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사용하기가 좋아요. 화보 촬영 많이 그럴 거고요. CF라던가 내지는 영화, 연극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색깔을 변형시켜야 되고 단순하게 한 번 정도 일회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를 다양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이고요. 반영구 연모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표피에 이렇게 흡착되는 거는 같지만 이온 결합에 의해서 되는 거고, 사실상 반영구적 연모제는 여러분 되게 다양한 얘기로 들었을 거예요. 코팅 컬러라고도 하고 산성 컬러라고도 하고 매니큐어라고도 하고 또 요즘에 또 다른 용어로도 또 불리죠. 그렇게 해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큐티클을 침투해서 피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표피 쪽에 그냥 이렇게 색깔이 안착되어 있는데 일시적 연모제보다는 조금 더 지속성이 있어서 당연히 워터프루프인 거고 4, 6회 정도 샴푸로 점점점 소실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코팅 컬러 같은 것도 말 그대로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다 빠졌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래서 다시 코팅을 해야겠다라는 고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비비드하게 컬러가 잘 나와요. 일시적 반영구적 연모제는 영구 연모제보다 더 비비드한 컬러를 내기가 좋아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건드릴 필요가 없이 모표피 쪽에 이렇게 얹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다양한 색깔을 강한 컬러를 내기가 좋고요. 그렇지만 도화지의 차이죠. 여러분이 어두운 갈색 도화지에다가 막 빨강색이나 보라색, 파랑색 이런 거를 칠한 것보다 베이지색 도화지에 칠하는 게 더 선명하죠.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되게 밝은 레벨의 파스텔 톤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되게 강렬한 비비드한 컬러를 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머리 색깔이 어두운 색에 있을 때보단 밝은 색에 있을 때 훨씬 더 표현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탈색을 먼저 하시고 반영구적 연모제로 비비드한 컬러를 넣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영구적 연모제는 말 그대로 이제 모피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새치기 커버도 그쪽에 속하는 거고, 원내기용, 우리가 내 머리카락보다 좀 더 밝게 하거나 아니면 색깔을 아예 톤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모피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멜라닌 색소를 깨거나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알칼리 쪽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모발이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pH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 3개월 정도 유지가 되어지지만 톤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니까 밝기, 명도는 자연 탈색에 의해서 조금 바뀌는 거 외에 그 연모제에 의해서 톤이 명도가 바뀌진 않지만 색상이 빠져나가거나 자연광에 의해서 조금 변형은 될 수 있어요. 색상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연모제의 구성 및 작용은 알카리제, 산화염료, 트리트먼트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과산화수소가 산소를 발생시켜 모발의 멜라닌 색소를 표백시킨다는 게 깨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컬러를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카리제, 산화염료, 트리트먼트 성분이 연모제 안에 들어있고 그게 일제고 그게 과산화수소가 이제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멜라닌 색소를 바꾸고 또 그 안에 있는 염료를 착색시키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이 똑같이 이런 거예요. 큐티클을 침투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pH도가 낮은 거고요. pH도가 알칼리이기 때문에 큐티클을 연화시켜서 큐티클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연화를 되면 침투가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과산화수소랑 염료랑 같이 섞어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산소를 형성하면서 막 산화가 되고 그 안에서 염료들이 멜라닌 색소 쪽으로 착색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염색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연모제의 작용 기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막 열을 내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연모제를 발라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감아주세요 라고 하는 고객님의 요청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남성용 세치 연모제 중에서 그냥 샴푸대에서 바르고 5분 10분 만에 닦아내면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원체 현대인들이 바쁘고 남성분들은 오래 막 기다리고 머리 하면서 막 커트에다가 염색에다가 시간을 막 1시간 2시간 주는 거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조금 회사원들 바쁜 시간에 쪼개가지고 막 점심시간에 오셨거나 막 그런 분들. 근데 우리가 또 고객님이 원해서 하실 때야 물론 시간을 조절해서 하시지만 객단가를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조금 더 푸시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커트를 하시고 나서 고객님 저에게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되는 연모제가 있는데요. 혹시 지금 잠깐 10분 15분 정도 시간 괜찮으시면 그걸 해보시겠냐고 여쭤보고 그러면 10분 15분이요? 그렇게 빨리 돼요? 하면서 샴푸대에서 편안히 누워서 어차피 그 시간 동안 자기네들은 잠을 자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객단가를 올리려고 약간 초스피드하게 남성들을 되게 밝은 색의 연모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치 연모만 되는 그런 막 거의 레벨 3, 4, 5 막 이 정도 사이의 연모제들은 한 10분 15분 만에 되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일반 새치용 염색약이나 멋내기용 염색약은 모두가 30분은 지나야 돼요. 미니멈 30분, 맥시멈이 40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염색은 발색작용과 착색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화학시술인 거예요. 자, 그래프 보시면 밑에 파란색은 착색작용이고요. 위에 붉은색 부분은 발색작용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레벨 8레벨을 발랐는데 자연모에 8레벨을 발랐는데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사이가 되니까 레벨이 한 9레벨처럼도 보이고 막 10레벨처럼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밝아지는 것 같아. 어떡하지? 그래서 후다닥 막 이렇게 색깔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발색이 먼저 일어나고 착색이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도포 후 30분이 경과하면 발색과 착색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원하는 색상을 표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15분이나 20분밖에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머리를 고객님이 막 부랴부랴 감아달라고 해서 감으면 완전한 착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색이 먼저 이루어져서 명도가 높아진 상태고 착색 작용이 아직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충분한 양의 염료가 모발에 들어가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 빠짐 현상이 되게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들이 정말 자기가 불가피하게
아, 나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샴푸를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그 말을 들어주는 순간 컴플레인의 몫은 누구의 몫? 샴푸를 시켜준 분, 그리고 총괄 지휘하시는 디자이너 선생님의 몫이에요. 고객님이 컴플레인 100% 걸리고, 만약에 진짜 뭐 갑자기 차가 견인돼, 내지는 뭐 진짜 큰일 난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만약에 나는 10분이고 15분이고 뭐고 간에 30분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빨리 가야 돼요. 정말 빨리 그냥 샴푸 괜찮으니까 해주세요 하면 샴푸를 해드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고객님이 불가피하게 지금 샴푸를 해달라 하셔서 제가 해드리기는 하나 30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고객님 물 빠진 현상이 되게 빠를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한 샴푸를 물론 당연히 하루 있다가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기존에 염색하셨을 때보다 더 빨리 색깔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시간을 다 지키지 못함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고객님 입장에서는 아, 내가 그냥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쪽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걸 숙지하고 가게 되세요. 그래야지만, 그런 말을 먼저 한번 해드려야지만 고객님이 컴플레인도 안 걸리는 거고, 고객님도 물빠짐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디자이너 선생님이나 여기 계시는 스태프분들,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이분들이 모르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론적인 거지만 내가 샴푸를 담당하기 때문에요.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시면 또 20분까지는 불완전 발색이고요. 30분은 완전 발색이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40분이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오버타임이에요. 오버타임이 되면 색상은 탁해지고 모발의 손상이 많아져요. 그래서 고객님이 또 막 새치 염색 같은 경우 백모량이 50% 이상이신 분들은 당연히 40분 이상 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오래 둘수록 더 오래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새치 염색 중에서 5레벨 이하 같은 경우는 사실 색상이 탁해져도 티가 별로 잘 안 나겠죠. 그분들의 목적은 멋내기 염색이 아니라 그냥 그 새치를 덮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모발에 손상이 오는 건 맞지만 그분들은 그걸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고,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새치 색깔이 빨리 색깔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 더 오래 둔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론상에는 40분 이상은 안 되고요. 진짜 5레벨 이하 어두운 색깔을 하는 백모량이 50% 이상이신 분들, 그런 분들만 40분을 좀 넘겨주셔도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시는 거고요. 어차피 왜냐면 새치 염색은 백모량이 많은 부위부터 이미 발랐을 거고, 그보다 일반 멋내기보다는 더 많은 양을 바르게 돼요. 양을 두둑하게 발라주셨을 거기 때문에 굳이 40분을 넘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고객님 중에서 본인들의 경험치상 우기는 분들한테는 조금 오버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색깔이 그 새치 염색도 요즘에 어두운 색으로만 하지 않죠. 밝은 7레벨, 8레벨까지도 커버가 되는 새치 연모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40분 이상이 넘어서면 색상이 둔탁해지고 모발이 손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40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멋내기는 두말할 이유가 없죠. 절대 40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30분이 넘어서면은요, 고객님을 이제 바르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바르셔야 돼요. 바르는 동안도 이미 10분이 초과되면은요, 고객님의 전체 방치 시간을 30분까지 끌고 가서도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염색약 같은 경우는 긴 머리인 경우는 더 빠르게 시작을 해서 빠르게 끝나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머리 길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염색하실 때 보통 살롱에서 2인 1조나 3인 1조로 들러붙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르는 시간도 최대한 꼼꼼하게 발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최대한 바르는 시간이 스피디하게 가져야 되고 10분 이내로 바른 다음에 방치 시간을 30분 정도 두시고 내지 25분에서 30분 정도요. 그런 다음에 샴푸대로 옮기시는 시간이 좀 있죠. 그리고 나서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을 해야 되는 시간이 또 5분에서 6분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연모제의 작용 기전을 기억하시고 40분은 넘으면 안 되고 샴푸대로 이동해서 드라이 에멀전, 워터 에멀전까지 계산을 하시고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